안녕하십니까, 네스트 스토어입니다. 오랜만에 또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은 주제는 이제 겨울하면 항상 인기가 많은 주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인기가 많은 카테고리 라인인 것 같은데, 밀리터리 라인입니다. 특히 밀리터리 라인에서 이제 아우터 자켓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릴 아이템은 이것도 덱 자켓이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자켓입니다. 이 자켓 같은 경우는 후크덱 아이템이고요. 요 후크덱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크가 되어 있는 아이템이죠. 후크 안쪽으로는 이제 윈드 플랩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겹치면은 바람이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US 네이비 리플렉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빛을 반사해요. 빛이 들어오면 반사하고, 요거의 역할은 실질적으로는 피하 식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레스큐, 응급 구조 상황일 때,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때, 이제 함상이잖아요. 함상에서 이제 많이 흔들리니까, 거기서 빠졌을 때, 빛을 비쳤을 때 찾기 쉽도록 한 건데, 이 디테일은 후반기 모델에서는 삭제가 됐어요. 43년도인가 42년도 이후의 모델에서는 이제 피하 식별이지만 적에게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훅덱이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훅덱. 훅덱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왜 후크덱을 사용을 했냐면, 최초에는 이 모델은 이제 N1보다 앞선 모델인데, 이 전에는 요 형태의 디자인, 비슷한 디자인에서 지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다 철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맞고 해풍을 맞으면 녹이 쓰니까 지퍼가 작동이 안 된 겁니다. 원활하게. 그래서 이걸 갖다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고, 이 사람들이 겨울에 알파카나 울 파일링이 들어가 있는 자켓을 입었을 때 손도 장갑을 껴야지 그 작업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장갑을 낀 손으로 갖다가 지퍼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후크덱을 사용을 한 겁니다. 장갑을 낀 상태에서 부식이 되더라도 작동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은 거죠. 그게 후크덱이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군 보급품으로 갖다가 보급됐던 거는 정글 클로스 버전, 그러니까 N1의 초기 형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장점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코듀로이처럼 약간 골지 형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습기를 맞으면 팽창을 해서 습기를 방어해주는 역할이 있고, 바람을 막아주면서 바람을 흘려버리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입고 있는 버전은 좀 희귀 버전으로 레이온 버전입니다. 레이온 코튼 버전이고, 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되게 마이너하게 보급됐던 제품이라는 거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설정으로 나오는 제품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제품인데 마이너하게 보급이 됐던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 방수하고 방풍 구조를 했고,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방풍 역할을 했던 제품은 아니지만 다양한 그 용도로 갖다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립 같은 건 다 똑같습니다. 밀스펙 립이 들어가는데 입기가 좀 더 편해요. 입기가 좀 더 편하고 안에 울 파일링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잘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거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N1이라는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N1이라는 제품이 덱자켓에 이제 후신으로 나와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까지 사용을 합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고요. 한국전까지 사용을 했고, 그 자켓 같은 경우도 이제 안에 알파카가 들어있죠. N1 덱자켓의 뒤를 이어서 A2 덱자켓이 자리를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레이온 자켓은 저희가 소개를 처음 해드린 거라서 조금 길게 소개를 해드렸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들어왔던 제품, 소개를 한 번씩 해드렸던 제품이기 때문에 짧게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를 하는 의도는 이 제품들이 이제 역사 흐름도 있겠지만, 시대적 흐름도 있겠지만, 이제 복각, 재해석, 그런 차이가 또 어떤 면에서 있는지, 그걸 갖다가 좀 자세하게 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플러스 재해석과니까 또 그런 쪽으로, 버디릭스는 또 완전 해석이고, 완전 복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차이나, 차이라고 있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B15
자켓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해석이죠. 이제 프릴러스는 재해석을 쓴 겁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통적으로 복각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요 이제 오프셋 지퍼 센터 집이 아니라 옆으로 살짝 넘어간 거. 요거는 이제 에비에이터 자켓들은 거의 근간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요게 모터사이클 집 자켓으로 넘어가서 그 형태로 약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게 이때 당시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원단 같은 경우도 사실 코튼을 썼는데, B15 같은 경우에는 코튼이 아마 거의 백사틴류 계열 쪽이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슷한 걸로. 근데 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릴 치는 오리지널을 사용했죠. 그래서 조금 해석하는 맛이 좀 달라요. 약간 더 터프한 느낌이 있죠. 이거 강력한 느낌이 있고, 이게 또 경련 변화 발생했을 때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대신 이런 이제 이런 립 같은 것도 미스페릭을 사용했고, 안에 알파카는 물론 이제 프리어스가 너무 퀄리티가 좋은 걸 사용을 했지만 알파카를 그대로 사용했고, 여기 보아도 뭐 보아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보아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거긴 하지만 이게 약간 그때 당시보다는 다 오버스펙이긴 해요. 근데 그게 프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다가 그중에 있었던 빈티지들을 보고서 그걸 갖다가 상품화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브랜드 자체가 상품화를 할 때 정말로 그 플러스의 감성을 보여주면서 고퀄리티적으로 갖다가 해석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플러스는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브랜드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해석도 있어서 되게 유니크한데, 그 유니크함을 그 고급 자재들로 해석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되게 비싼 게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고급 자재, 그 다음에 고급 봉제, 이거 고급 봉제, 그런 거 되게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지금 복과, 네. 그러니까 재해석 이런 부분에 보고 있잖아요. 이제 프릴러스라는 브랜드는 대표님이 항상 수주회를 가시면 오리지널 빈티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복각했다고 알려주니까. 네네네, 맞아요. 핏 자체는 그럼 오리지널이랑 거의 프릴러스는 흡사하게 만든다고 보면 되겠죠? 핏이요? 네. 아닙니다. 핏도 근데 그때 당시의 핏과 지금의 핏은 당연히 다른데, 그때 당시의 핏이 현재의 아시안 핏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흡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더 체격적으로 발달을 했고, 왜냐면 이제 주로 아이템들이 만들어지고 인기가 있는 시대는 대부분 1차, 2차 세계대전 때와 50년대 무렵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70년 전이에요. 최소한 70년이고, 뭐 80년 전, 90년 전에 그 아이템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류하고 지금의 인류하고는 이제 진화학적으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체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아시안들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약간 아시안 피루스로 수정이 되고 있죠. 왜냐면 주 판매 대상자는 아시안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시안 쪽으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은 이거 그냥 받아들여서 착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 착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는 그냥 아시안 쪽으로 생각하시면 재해석이 됐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고 매우 인기가 많게 잘 팔리고 있는 상품, 거의 다 나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MA1이죠. MA1, 버즈닉스는 MA1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제일 좋은 형태의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가격을 갖다가 치면은 자켓의 가격으로는 그렇게 막 매우 이상적인 가격은 아닌데, 이 정도의 퀄리티를 담고 있는데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거는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버즈닉스 그래서 인기가 많고, 약간 고급이 흐르는 느낌의 나일론 66번 트위를 사용을 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으로 거의 복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출시해서 보급이 됐었다라고 하는 알버트 터너의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스카이라이너 이런 제품들을 사용했었는데, 그 복각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알버트 터너를 사용했고, 물론 이제 이거보다 테스트 샘플 버전이라는 버전도 있었고, MA1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대적으로 갖다가 방금 전에 소개시켜줬던 B25를 대체하는 모델로 갖다가 최초로 에어포스, 그러니까 US 아미 에어포스가 아니고 US 에어포스 형태였죠. US 에어포스 형태에서 분화돼서 나오고 네이비가 사용을 했다라는 전제가 이제 있는 히스토리적인 상품인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죠. 요게 버직스는 이걸 갖다 거의 실물 복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그 지금 이제 편집자분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은 아시안 핏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똑같이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봤을 때는. 이거는 윌리엄 깁슨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알버트 터너를 쓰지 않고 버질슨 콜을 써서 나와요. 버질슨 콜을 이제 컴퍼니를 써서 나오는데 윌리엄 깁슨 라벨을 달고, 이 윌리엄 깁슨 라벨은 이제 나일론 66번 트위랑 다른 기타적 안에 울파에 다 똑같은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질슨에서 윌리엄 깁슨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윌리엄 깁슨 버전은 윌리엄 깁슨이라는 작가, 미국에 있는 굉장히 좀 유명한 작가한테 이제 그 네임들을 얻어가지고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건 이제 블랙 염색을 한 제품들입니다. 단순히 블랙 염색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부자재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피코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도 블랙을 염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그 블랙을 따로 염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가 높죠. 대신에 얘는 이제 버질슨 코에서 자체로 갖다가 약간 재해석을 해서 한 제품인 만큼 기타 이제 원래 오리지널 제품하고는 좀 다르게 슬렌더 제품이에요. 그래서 밀리터리적인 느낌보다는 블루적인 느낌이 강하죠. 그죠? 어땠어요? 요게 이제 롱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슬렌더의 롱 버전이라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팔 한번 잠깐 빼볼래요? 팔 부분 보면 옆으로 잠깐 보면은 원래 기존 버전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는 팔 부분 여기 옆에가 좀 더 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떨어지는데, 팔 부분이 일단 슬림해지고 아몰 부분이 이렇게 올려쳐서 출시가 돼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식의 느낌이죠. 그리고 대신 또 이 제품은 롱 버전이어서 기존의 MA1이 짧다고 느끼신 분들한테는 이 버전은 좀 길어서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뒷모습도 이런 식으로 갖다가 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는 현재 밀리터리적인 느낌보다는 좀 세련된 블루종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대신에 또 먹어버렸는데 대신에 요 원단과 이런 퀄리티적인 이런 부자재들 이런 거는 원래 쓰던 버즈리슨과 동일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퀄리티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제품은 맞죠. 그래서 오리지널 버전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얘 같은 똑같은 사이즈예요. 동일 사이즈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설명해드렸던 팔 부분이 이쪽이 제품이 좀 더 넓게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 아몰이 조금 더 높게 설정되어 있던, 근데 대신에 여기서 보면 느껴지는데 아몰부터 여기까지 기장이 짧아요. 그 뒤에도 이런 식으로 짧게 구성되어, 아까는 여기까지 덮었는데 짧게 구성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정통 밀리터리 계열 쪽 패션? 어떻게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냥 물론 캐주얼하게 입어도 당연히 상관은 없는데 원단의 퀄리티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흑색이 한 번 더 코팅이 돼서 약간 좀 더 다른 느낌이 나긴 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복강류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밀리터리 아메카지 계열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걸 입었을 때 이제 조금 너무 군복 같다라는 느낌이 받아서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검은색이 낫겠네. 부대는 재해석한 아이템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을 기획한 것도 복각 아이템을 항상 이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오시면 너무 군복 같아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해석이 완전히 이제 지금 저희가 찍는 영상 테마에 제일 부합하는 주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해석이죠. 근데 요거랑 비슷한 수준의 아이템이 있어요.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재해석입니다. 이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이비색인데 요것도 네이비 립. 요거는 이제 샌드파이퍼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버질슨에서 사용되는 등급의 나일론 66번 트위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대신에 요 이제 그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립 부분 같은 거랑 손목의 립이 이제 100% 립을 사용해서 조금 더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제작자도 그렇대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약간 5대5로 갖다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덜 자극적이지, 목이 까칠까칠하다 하지 않게 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고 핏도 약간 요거보다는 여유감 있는데 기장감은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요거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알버트 터너하고 윌리엄 깁슨 버전하고 중간 단계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질슨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지퍼를 사용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왈데스 지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거의 그렇게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이제 그 리버시블이 돼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느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샌드파이퍼 로고가 되어 있고 이건 물론 안쪽입니다. 그래서 뭐 취향에 따라서 돌려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제 부분들이 알버트 터너는 복강류, 이제 윌리엄 깁슨은 조금 컨템포러리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스트릿적인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이라서 대신에 퀄리티는 굉장히 높은데 가격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긴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어때요? 착용했을 때 느낌은?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립 자체의 차이가 좀 실제로 보시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립 자체로도 좀 스트릿한 느낌?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긴 해. 지퍼를 열었을 때가 저는 더 좋게 받아들여졌는데 여기는 이제 그 7, 80년대에 사용이 되었던 웹 자켓을 그 약간 차용을 해서 디자인적으로 옆으로 갖다가 포켓이 들어갈 수 있게 손을 한번 넣어줘요. 핸드워머가 옆쪽에 있는데 이 디자인적으로도 저는 되게 괜찮거든요. 이거 되게 잘 만들어진 자켓이 맞아요. 엄청 잘 만들어졌고 샌드파이퍼 치고는 좀 오버스펙인 건 맞습니다. 사실 가격적으로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취향 차이예요. 저는 이걸 사실 비판할 거는 그렇게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 자켓이 더 나아요. 이쪽 부분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색상도 그렇고 굳이 이걸 MA1 쪽으로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사실. 이거 뭐 상황에 따라 그리고 막 누가 도망가야겠다, 도망 다녀야겠다 그러면 이거 입고 돌려고 그런 식으로 입고 가면 추격은 안 되겠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더불어서 그 갑자기 의외의 아이템이 나타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제품의 근본 오리지널은 N3B죠. 이게 동일 시대예요. 지금 이 MA1이랑 그 동일한 시대의 동일한 아이템으로 사용됐던 디자인들이고 스노클 파카라고도 불리우고 헤비 bomber 파카라고 불리우는 N3B를 기본으로 한 파카입니다. 발데지 파카. 이제 비즈음의 발데지 파카인데 이제 당연히 비즈비인데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죠. 재해석을 많이 한 제품입니다. 재해석을 많이 했고 코튼하고 나일론을 섞은 제품이고 머드 다잉을 해서 가격이 아마 이 원단 가격 겉감에 대한 가격만 해도 이미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오죠. 그리고 안감도 이제 레이온을 사용을 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거 레이온 사용이 아니라 큐프라를 사용해야 돼. 레이온도 물론 100% 레이온을 사용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레이온 자체도 비싸니까. 근데 큐프라를 사용하는 게 맞지. 이 정도 가격인데 이걸 레이온. 근데 레이온도 사실 안 좋으니까 이거 그쪽 라인 레이온인 것 같아. 그 되게 비싼 데가 있거든요. 이게 가마쿠라가 아니고 어디 있더라? 최근에 제가 가마쿠라 갔다 와서 자꾸 가마쿠라가 그 머릿속에 맴도는데 사방 금지. 여기 이제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거 못 만들면 안 되지. 못 만들면 안 되고 안쪽에는 이제 헤링본 트윌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작킷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뭐 면밀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할 건 다 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사용하는 부분에 되게 고급차들이 사용했고 이게 원래 코일 테퍼가 달려 있는데 우리 편집자분께서 코일 테퍼를 뗐대요. 번거롭다고. 저도 옛날에 썰스데이 아일랜드 이런 거 잘 입고 다녔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65년도 제품들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끝낼 건데 이렇게 65년도 제품입니다. 이게 M65죠. M1965년도 밀리터리, 그러니까 육군이 사용했던 65년도 제품들이고요. 65년도에 보급이 됐던 필드 자켓, 그 다음에 필드 파카입니다. 이건 일명 피시테일이죠. M51, M1951의 후계형 모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3단 합체 모델이고 얘 같은 경우는 2단 합체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2단 합체 자켓과 3단 합체는 공유하는 게 있는데 이제 네피, 이건 겨울 파카들이에요. 겨울 파카고 요 안에 네피를 일명 깔깔이라고 하는 이제 방상 네피 제품 갖다가 결착이 가능한데요. 탈착이 되고 그거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이 가능하고요. 원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코일 테퍼를 부착했던 후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여기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부분에 보시면 이제 구멍이 단추 구멍들이 후드를 끼울 수 있는 구멍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M51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코튼 100%의 백사틴 라인 계열 쪽의 원단에 좀 무겁겠지만 사용을 했는데 그 제품의 이제 한계성, 내구성, 그 다음에 무게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게 M655가 출시가 변경이 될 때는 이제 코튼 나일론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가볍고 내구성이 좀 더 강한 제품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제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M51 같은 경우는 후드가 달릴 수 있지만 이건 없잖아요.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원 100%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빈티지는 M65 요 자켓이 인기가 많았죠. 요게. 지금 이제 이 빈티지가 너무 비싸. 지금 한 뭐 7, 80만 원 하더라고. 좀 상태 괜찮은 거.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클래식 디자인이어서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어슬로우인데 얘는 거의 이제 디테일적으로 갖다가 많이 재해석이 된 부분입니다. 얘는 제가 알기로는 1세대하고 3세대하고 결합 모델인데 하이브리드. 이제 견장이 살짝 없어지고 이런 이제 색상이라든지 핏 같은 게 좀 변경이 되고 요 제품은 되게 어려운 자켓이에요. 실제로 제작자들이 만들면 어렵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이어 붙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포켓도 입체 포켓들 위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팔 부분도 이게 안에 이제 커버를 갖다 손등을 덮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따로 있고 전부 다 벨크로 테이프 여기도 벨크로 테이프 그리고 여기 안에 또 악천후 시에 비상시에 착용할 수 있는 후드가 내장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이게 또 원단이 앞뒤가 또 있는 모델이라서 이게 안 이너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자켓을 만드는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켓이 그 싸게 나올 수가 없어. 어떤 브랜드든 간에. 좀 안타깝지만 이 자켓은 분명히 멋있는 자켓이에요. 제가 입고 싶은데 저는 애석하게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 풀리러스도 지금 뭐 에비에이터 베스트도 있고 밑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출시할 수 있는 이제 콜드웨더 자켓들도 있고 80년대에서 7, 80년대 넘어가서 나일론으로 갖다가 전면적으로 갖다가 기능적으로 플리마로폴트 사용하는 제품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도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하는 의도는 해석과 해석과 이제 재해석, 그러니까 복각과 재해석의 차이를 저희가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했던 거는 제가 복각 그대로 갖다 그냥 해석한 거니까 해석이라고 한 거고 이거를 갖다 이제 뭐 구분을 해서 나누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대로 갖다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갖다가 굉장히 뭐 이거 경기를 갖다 하나씩 딱딱딱딱딱 나눠가지고 이제 뭐 이건 이렇게 이 브랜드 프릴러스 리어메컨 토이즈메컨 뭐 버디익슨 콜린 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보다는 그냥 단순히 옷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 받아들이면서 좀 즐겨주시는 게 개인적으로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프릴러스 좋아하지만 지금 오늘 입은 거 저 버디익슨이거든요. 버디익슨 또 있습니다. 저도 버디익슨 당연히 좋죠. 버디익슨 좋아하니까 하는 브랜드고 콜린보드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이제 그 진지하게 막 하지 마시고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옷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영상이 좀 길긴 했는데 저는 사당을 사실 넣고 싶어요. 여러 부분에서. 근데 이거 길어지면은 안 보시잖아요. 제가 뭐 50분씩이나 놀 수도 없고 그죠? 저희도 업데이트 하는데 편집자분 되게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가능하면 오늘 3.0% 안 빠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매니저 겸 편집자 겸 이것저것 다 모든 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벅찹니다 지금. 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저희 그 지난 영상부터 카메라 바꿔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 전에 그 이제 손떨방이 안 된다고 이제 클레임을 걸어주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뭐 비싼 건 아닌데 하나 장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리고 음량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무선 마이크도 준비를 해서 진행하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뭐 양해 잘 부탁드리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그 뭐야 갑자기 얘기했는데 그 댓글에 뭐 그 딕션이랑 그 버버버거리는 것만 있으면 뭐 완벽하다라고 뭐 남겨주신 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딕션은 뭐 타고난 건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뭐 연습을 해야 돼요. 딕션 내가 아나운서도 아닌데 그거 이 연필 그거 여기 연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기 뭐야 버버링 거는 제가 이거 스크립트를 짜놓고서 하는 게 아니라서 앞에다가 이렇게 스크립트 띄워놓고 그 읽으면 되지.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지금 꺼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막 버버 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카메라 눈앞에 있으면 지금. 왜냐면 빠른 시간 내에 찍어야지 편집자가 이걸 잘라서 영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지금 찍고 있는 건 실제로 갖다 1시간 50분 찍는단 말이야. 그거 갖다 지금 20분 내로 갖다 압축이 시키려고 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